안녕하십니까, 서경환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사파 프로그램 활용한 변수 계산 및 다른 이름으로 코딩 변경을 말씀드릴 건데, SPSS에서 관련한 변수 계산하고 다른 이름으로 코딩 변경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연도에 비해서 질문 내용이나 이해 정도에 비해서 조금 데이터 분석의 경력이 경험이 좀 없으신지 관련한 반복된 질문들이 많으셔서 해결한 부분을 한 번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차조사 2급 2020년 1회 문제 2번이고요. 그 관련한 내용들은 이전에 관련한 동영상이 있으시니까 다 참고를 해주시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평균 매출액을 생성하고 다음 기준으로 구간으로 재분류하여 M세일로 만들고 관련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요렇게 해당되는 계산입니다. 계산이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산술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곱하기 나누기 빼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함수식을 통해서 산출될 수 있는 것을 변수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자형은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문자형 계산 될까요? 안 될까요? 문자형은 계산 자체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PSS에서도 이렇게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자료 자체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해당하는 집단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 계산으로 산출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단 얘도 숫자, 얘도 당연히 숫자의 의미가 돼서야만 계산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해당되는 결측값으로 처리한 후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얘를 해당하는 부분을 집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해당되는 MS의 결과치, 즉 매출액의 결과치가 아니라 이렇게 집단으로 재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계산으로 가능할까요? 다죠. 해당되는 숫자형의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네, 이건 계산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수 계산을 통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셔서 집단을 재분류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서 변수 계산이라는 것, 우선 계산이라는 것은 문자형 자체는 안 된다. 그리고 그룹화로 만드는 것, 즉 20세부터 29세를 1로 만든다거나 30으로 39세를 2로 만든다나 그런 과정은 변수 계산으로 매우 힘듭니다. 그럴 경우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셔야 되겠죠.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만들 경우는 다른 변수로 코딩 자체를 변경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집단으로 다시 분류할 때 해당되는 1대1로 변환을 시키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코딩 해당되는 범주를 다시 한번 재그룹할 때는 다른 변수 코딩 변경을 쓰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시다면 해당되는 매출액을 생성을 하고 구간별로 재그룹을 하는 방법을 사파를 통해서 살펴보실 건데, 우선 이런 변수 계산하거나 코딩 변경하는 경우는 사파, 제가 드렸던 사파 프로그램에서는 엑셀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요. SPSS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해당되는 SPSS 기능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변수 계산은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코딩 변경이 문제입니다. 코딩 변경. 자, 코딩 변경.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얘를 한번 우선은 해당되는 변수를 변수 계산을 먼저 하고 SPSS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엑셀을 통해서 설명드릴 건데, 우선 엑셀은 위아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해당되는 변수를 위아래로 계산할 수가 있죠. 해당되는 이전에서 풀어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결집값 처리에서 위아래를 엑셀에서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SPSS나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위아래, 즉 로하고 로끼리는 계산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럼과 컬럼으로 나눠야 됩니다. 다시 말하고 컬럼과 컬럼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SPSS로 먼저 해드리고 엑셀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12를 분모로 놓고 13을 분자로 놓고 MS라는 것을 산출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변수 계산을 할 거고요. 엑셀에서도 동일하게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죠. 나누기를 하시면 그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SPSS를 통해서 살펴보고 엑셀을 통해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변수와 변수를 계산하는 거죠. 다시 변수와 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 나누기 이거기 때문에 얘는 변수 계산을 사용해서 다른 변수 코딩 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변수 계산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MS라고 산출을 할 거고요. MS라고 산출을 할 거고 분자에다가는 13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해당되는 종합원수를 산출을 하게 된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PSS는 단 하나라도 겹치기면 시스템 겹침값인 점으로 산출이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기존 여기는 제가 이미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제가 MS2라고 놓겠습니다.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MS2라고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촬영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MS2라는 것이 산출이 되면서 변수와 변수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종합원수를 분모에 놓고 매출액을 분자에 놓고 나누며 단 하나라도 겹치기면 시스템 겹치값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되는 집단을 재그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0부터 299.999까지 넣어야 되겠죠. 이 0부터 해당되는 299.9 혹은 최소값부터 다시 한번 얘 해당되는 최소값을 통해서 최소값부터 299.999까지를 재그룹을 넣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한번 우선 기술 통계를 산출하고요. 해당되는 기술 통계랑 빈도 분석에서 제가 해당되는 MS2를 최소 최대 해당되는 평균값까지 산출하겠습니다. 무조건 해당되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나서는 평균, 최소, 최대값을 무조건 생성을 하시고요. 이걸 안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라면 그래서 직원이라면 그냥 출근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 분석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질도 아니고요. 그냥 기본 자세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건 안 하시면 그냥 데이터 분석을 배우지 마십시오. 네. 아예 이런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빈도 분석을 통해서 기술 통계, 즉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제대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냥 데이터 분석 과정을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다른 과정으로 해서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최소값은 11부터 최대값은 1, 2, 3, 4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냥 최소값은 10으로 놓을 거고요. 최대값은 그냥 쉽게 5자리니까 1, 2, 3, 4, 5라고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를 변환해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하지 마세요. 이거 역시 동일한 변수에다가 동일한 변수를 코딩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거는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짜 형태를 덮어 씌우거나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변수는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새롭게 저장하는 방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 자세를 하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 분석 자체를 과정을 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괜히 공부한다고 해서 시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렇게 귀찮다 이런 걸 하기 싫다 그러시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다른 과정을 공부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적응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저도 예술적이나 제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범위 이렇게 귀찮다라는 부분 하시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자, 진행합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주변에 했다가 괜히 길을 잘못 들여서 몇 년간을 손해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변수 계산을 끝냈고 이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ms2를 가지고 새롭게 변수 계산 다른 변수로 재그룹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재그룹을 해야 되죠. 재그룹. 자, 보여드리는 것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300만원까지, 그러니까 299.99가 되겠죠. 799.99. 저도 이게 미만 이상 이하는 저도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1300부터 최대값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냥 최고값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할 건데요. ms를 ms 세일로 놓을 건데 얘도 아마 제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msseil2라고 놓을 거고요. 기존 값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 값. 이걸 언제 하느냐, 이걸 왜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범위를 알고 있다면 그 외의 것들은 무조건 시스템 결집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하지만 최저값, 요걸 선택한다면 최고값을 할 건데, 최고값이 만약에 9999, 즉 결집값이 처리가 있다면 얘를 선택하면 999999, 즉 해당되는 최대값 결집값들도 얘도 변환이 돼버리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말 초보자분들은 이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시스템 또는 즉 시스템 결집값이라는 것은 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용자 결집값도 우리는 시스템 결집값으로 바꾸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집값을 시스템 결집값인 점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외의 모든 값을 시스템 결집값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다른 값으로 바꿀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예시냐면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같은 결과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런 정보가 있다면 우선 얘를 1로 바꾸는 거죠. 얘를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시스템 결집값, 그러니까 문자형이면 서울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처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결집값은 시스템 결집, 혹시 모르니까 시스템 결집값은 시스템 결집값으로 만들고 그 외의 값들을 2로 만들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와 같이럼 해당되는 이와 같이럼 그 나머지 값들을 부산, 대구, 광주를 일일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의 모든 값을 시스템 결집값이 아닌 숫자 2, 즉 남부권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그 외의 모든 값을 2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스템 결집값은 점을 말하는 거고 사용자 결집값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시스템 결집값으로 만들 거냐 다른 값으로 만들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초보자 분들이라면 범위를 설정하시고 명확하게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시스템 결집값을 시스템 결집값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한 거 외에는 범위에서 내가 선택한 거 외에는 무조건 시스템 결집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3을 3으로 바꾼다고 해서 3으로 바꾼다고 해서 얘를 똑같은 건데 지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 얘는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이 시스템 결집값으로 변경이 돼버리니까 반드시 명확하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변수 코딩 변경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범위를 지정하거나 주관식을 숫자로 만들 때 상당히 유리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다른 변수 코딩 변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 코딩 변경과 해당되는 변수 계산과는 공통점은 있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요. 변수 계산에서는 첫 번째 우선 변수 계산에서는 변환해서 변수 계산은 얘는
문자형은 절대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형 자체는 산출할 수가 없고 그 외에 절대값을 씌운다거나 각종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나누기 곱하기 정도를 모든 것을 컬럼 전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컬럼 전체를 일괄적으로 변경시킬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역코딩을 시킬 때는 코딩 변경이나 변수 계산이나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코딩 변경인 경우에는 자기가 새롭게 집단을 새롭게 다시 재그룹을 시키거나 일부를 재그룹 시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 유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변수 계산 코딩 변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코딩 변경은 주관식을 숫자로 바꿀 때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결집값을 하는데 변수 계산인 경우는 시스템 결집값은 알아서 시스템 결집값으로 바뀌고요. 사용적 결집값도 계산식에서는 계산 자체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범위를 결정하는 게 좋고요. 최저값과 최고값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내가 생각했던 범위 외에도 이상한 값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이거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연령대가 이럴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금액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299.9999부터 최하값까지 넣으면 되지 않느냐? 요거를 다시 한번요.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 최저값, 즉 299.99까지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0부터 299.99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다음 값부터 최고값인데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1300, 그러니까 1300 1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해당되는 다음 값부터 최고값으로 해버리면 아시는 것처럼 가장 999.999 즉 해당되는 무응답일 때 가장 큰 수치로 입력한 것들도 그냥 해당되는 값으로 바뀐다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예전에는 이렇게 다 범위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들어서는 해당되는 이해 정도나 데이터 분석 실습 경험이 너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스템 결집값이나 사용자 결집값을 시스템 결집값으로 먼저 설정하십시오. 이거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 결집값도 점으로 바뀌고 시스템 결집값도 모두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명확하게 하셔서 해당되는 최소값부터 아까 최소값은 11이었으니까 그냥 10부터 넣겠습니다. 10부터 299.999까지 이 정도를 EB1이라는 집단으로 재그룹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 최대값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1, 2, 3, 4, 5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당되는 300 1003인가요? 13000부터 1, 2, 3, 4, 5까지 돼서 좀 여유있게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를 가장 이 범주에서 가장 큰 네 번째로 변환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당연히 넣으셔야 되겠죠. 중간에 3부터 799 하는 김에까지 할게요. 300부터 799.999 소점 넷째짜리 정도까지면 어느 정도 통일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800부터 129.99.999까지를 얘를 3으로 만들게 되면 제가 이거 8로 만들었군요. 죄송합니다. 4로 돼야 되는데 8로 만들었군요. 4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얘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무조건 시스템 결집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아예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집값을 그냥 기본적으로 넣으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넣으십시오. 그냥 기본적으로 넣으세요. 워낙 해당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능력에 여러 경험이 작으시기 때문에 얘를 그냥 시스템 결집값으로 넣으세요. 예.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1, 2, 3을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를 엑셀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파 기능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결집값 처리를 가지고 얘를
다른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1번에 한정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에 한정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본 결집값 처리를 다른 이름으로 여기 부분만 이동하면서 컨트롤을 누르시면 카피가 될 것이고요. 얘를 02 2번 풀이라고 놓겠습니다. 2번 풀이. 그 다음에 얘를 맨 오른쪽 시트로 이동하신 뒤, 그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 변수 계산을 먼저 하고 코딩 변경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엑셀인 경우에는 결집값이라는 부분이 잘 계산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총 사업체수를 해당하는 부분, 요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종업원수를 그냥 세이즈로 나눌 건데 우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MS라고 나오죠. 우선 제가 맨 위에 놓고 MS라고 할 건데 우선은 계산식 자체는 해당되는 종업원 수를 분자로 놓고 분보에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총 매출액, 우선 총 매출액을 먼저 넣어야 되겠네요. 총 매출액이 어디냐? 예, 세이즈를 분자에 놓고 분모에다가 종업원 수를 넣으면 됩니다. 종업원수에 문제를 넣으면 되는데 문제점은 엑셀인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겹치게 되면 얘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시스템 결집값을 처리하는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응답은 빈 셀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무응답은 빈 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수를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원만하게 데이터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이즈를 보시게 되면 결집값 해당하는 부분에 벗어나는 값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제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종업원 수로 나눴는지 종업원 수로 나눴군요. 해당되는 거 역시 얘를 종업원 수로 나눴기 때문에 얘를 동일하게 종업원 수로 나눌 건데 현재 빈셀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빈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빈셀이 있을 경우 얘를 시스템 결집값으로 처리를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빈셀로 처리를 해둬요. 그래서 다시 if 조건을 먼저 놔야 되겠죠. 조건. 그 다음에 or를 넣어야 되느냐 and를 넣느냐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돼야 되니까, 즉 종업원 수가 빈칸이거나 그 다음에 해당되는 세일즈, 해당되는 매출액이 세일즈가 빈칸이라면 얘를 빈칸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빈칸 둘 중에 하나라도 빈칸이면 빈칸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재그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그룹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어서 주어진 대로 이 결과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과 최소값. 자, KS,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량 하셔도 되고요. 빈도 분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그냥 이번에는 기술 통계량의 기술 통계를 사용할 거고 MS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최소, 최대, 평균은 무조건 기본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시고 빈도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르고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간단한 카운트, 요약 기술 통계량이 산출이 되고 아래쪽에서는 최소 최대값이라는 것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SPSS 결과치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MS의 최소값은 11, 최대값은 1, 2, 3, 4, 5 정도가 될 것 같네요. 1, 2, 3, 4, 5. 그렇다면 얘를 재분류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얘를 재분류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자, 재분류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 결과치를 if문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if문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says라고 놓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요. msays라고 놓고
네, 집단을 분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if문을 써볼게요. 가장 작은 것부터 if, 그쵸? 얘가 이 보통은 최하값이 현재 11이니까, 그리고 해당되는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이 해당하는 부분이 299.999까지 299.991까지를 1로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if, 다시 한번 얘를 찍고, 그 다음이 됐죠. 이 카드. 그 다음은 300부터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300부터 799.999 799.99를 저는 2라고 넣겠습니다. 얘를 9 4개까지 넣을게요. 네. 한 번 더 넣습니다. 그러면 if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if 얘를 129.99. 99점 죄송합니다. 99.9999. 그 다음에 3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어디까지가 될까요? 가장 큰 값은 1, 2, 3, 4, 5까지 1, 2, 3, 4, 5까지를 놓고 얘를 4라고 명명을 하고요. 여기다 if문을 넣었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if문을 하나 더 넣었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것들은 시스템 결집값인 점으로, 그 외에는 시스템 결집값인 점으로 산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별까지 들어가요. 이 색깔별까지.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맨 아래까지 이런 변수 계산을 산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얘를 가지고 한번 산출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 추가은행의 사파, 그 다음에 기술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통해서 m세이지의 간단한 결과치의 빈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된 1, 2, 3, 4, 5 이렇게 결과치가 나타나시고요. 무응답은 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SPSS에서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SPS에서도 분석에서 비교 분석에서 죄송합니다. 기술통계량의 빈도 분석 재설정을 누르고 해당되는 mSage2를 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개, 시스템 결집값은 7개, 40개, 52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동일한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동일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 조정하고 가겠습니다. 엑셀의 결과와 해당되는 SPSS의 결과와 그 결과치가 동일하게 결과치가 산출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시스템 결집값이 얘가 그래도 맨 아래쪽으로 표명이 됐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문자형이기 때문에, 문장의 쌍따옴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런 부호화 과정을 하고 나서 이 변수값의 설명을 달 수가 없습니다. 엑셀 SPSS 같은 경우는 1과 2, 3, 4를 여기다가 해당되는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를 명명할 수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보관을 하시고 얘를 그냥 변수값을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해당되는 부분에 그냥 컨트롤 알트 V라고 할게요. 여기서 컨트롤 알트 V, 다시 컨트롤 알트 V를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V,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여기서 값 및 숫자 서식으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얘를 mSage 문자형으로 CHAR 문자형으로 바꾸고 얘를 직접 찾아 바꾸기로 바꾸겠습니다. 찾아 바꾸기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찾아 바꾸기는 해당되는 컨트롤 H가 됩니다. 컨트롤 H를 통해서 1은 뭘로 바꾸면 될까요? 1은 다시 깨끗하게 1은 1.3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만으로 모두 바꾸고요.
계속합니다. 2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해당하는 부분 2를 2.300부터 800, 8000, 100만원 미만. 그 다음 계속합니다. 3을 3.800부터 1300, 100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4.13 100만원 이상 이상으로 모두 바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렇게 변환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장하고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와 교차 분석을 바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와 이어를 가지고 교차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차 분석은 해당되는 해당되는 사파를 가지고 진행하실 거고요. 요거 조금 줄이고 하겠습니다. 자, 추가 기능에 사파로 들어가시고요. 추가 기능의 사파. 그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되는 행변수에는 m사이즈를 집어 넣겠습니다. 그 결과 왼쪽에 먼저 출력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죠. 이쪽에 먼저 출력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초기화를 시키고 다시 다른 변수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문자형을 먼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열에다가는 연도를 집어넣고요. 열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연도와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 화면상 제가 요게 화면상 잘 안 나오는데 우선 카운트까지 넣을게요. 카운트로 완벽하게 바꾸고, 두 번째로는 빈 셀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해당되는 부분에 빈 셀을 없애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빈 셀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만든 사파에서는 이 빈 셀이 처리가 안 되네요. 이거를 한번 명령어로 짜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빼내야 되겠네요. 이거를 빼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얘를 끄고 이 부분이죠. 요게 7개를 빼버려야 됩니다. 7개를 해당하는 부분을 얘를 빼버리셔야 되는데, 비어 있으면 되는데 요거는 처리가 안 되네요. 요거는 이걸 어떻게 될지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서 처리해 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기능에 얘가 되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이 아마 얘가 안 될 텐데 얘가 안 될 텐데요. 예. 교차 분석 놓고 그냥 확인해 볼까요? 아까 그거 빼고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확인, 그거 빼고 하니까 되긴 되네요. 예. 해당 부분은 빼시고 기차에서 모든 기대도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분할표 검증에서 다음 같은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토탈 개수는 요 로우는 산출되기는 어렵고요. 해당되는 열 퍼센트, 행 퍼센트는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해당되는 빈칸 때 해결하는 방법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자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계속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볼 건데 해당 부분이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군요. 또 하면 문제가 되고 이거 하면 문제가 되고 쉽지가 않네요. 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을 놓고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에 명령 하나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mSales 행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어를 열에다가 놓고
카운트를 선택하고 빈셀을 선택하는 거를 제거하는 것을 한번 눌러야 될 것,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게끔 만들고 개수와 해당하는 빈셀이 요 빈셀이 현재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한번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끄신 다음에 얘를 지우시고 요 부분을 지워 주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추가 기능의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교차 분석을 바로 실시를 하게 되면 요 상태에서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겨측값이 있을 때가 상당히 골치 아프군요. 이게 겨측값이 아니고 쌍따옴표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놓고 추가 기능에 해당되는 교차 분석표로 놓고요. 교차 분석을 놓고 자, 해당되는 행에다가는 message 문자형,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열에다가는 2열, 그 다음에 빈도로 확실하게 바꾸시고요. 추후에 제가 이거를 요 빈칸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를 끄시고, 근데 문제는 얘를 해당되는 빈셀, 해당되는 요걸 삭제를 하신 다음에 이거 자체 변수명만 카피를 뜨시고, 다시 얘를 변수명만 카피를 뜨시고 새로운 곳에다가 붙여넣기랍니다. 새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으로 붙여놓으시면 변수명, 즉 행과 열에 대한 개수만 들어가는 거죠. 다시요, 행과 열의 개수만 들어가는 거죠. 이어서 바로 해당되는 교차 분석의 분할표 검정, 다시 교차 분석의 분할표 검정에서 우리는 행 퍼센트 열인데 현재 10%이 기능들을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추후에 개선을 해서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씩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거는 정말 처리하기가 힘든데 저건 정말 처리하기가 힘든데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검정 통계량은 3.95113 요거 동일하고요. 자유도는 6, 그다음에 해당되는 유의 확률 값은 0.68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유도도 또 계산을 또 해야 되겠군요. 자유도도 또 계산하려면 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자, 해당되는 교차 분석의 결과치를 가지고도, 근데 이거는 고치려면 제가 한 일주일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전반적인 행 퍼센트나 10% 정도로, 그래서 행 퍼센트 10%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고치려면 자유도까지 계산하려면 정말로 좀 쉽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변수 계산이나 다른 이름으로 코딩 변경, 그다음 교차 분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고요. 교차 분석은 조금 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